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화 이글스 중견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견수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오프 시즌에 한화 이글스가 영입한 선수들을 살펴보면 야수 쪽에서 강백호 선수를 영입했고 페라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가 보는 맛이 있고 호쾌한 스윙을 해주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공격에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고점이 상당히 높은 선수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리베라토 선수랑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죠. 당연히 페라자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리베라토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중견수가 공석이 되었고 과연 어떤 선수를 중견수로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은 중견수 수비 이닝을 먹어줬던 플로리얼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가 이제는 로스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제외가 되면서 지난해 중견수 가장 많이 수비 이닝을 소화를 해줬던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원석 선수가 가장 많이 중견수 이닝을 소화를 해줬어요. 216이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 시즌을 치르는데 뭐 이진영 선수 15이닝, 이상혁 선수 14이닝, 문현빈 14이닝, 뭐 유로결 선수 13이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다 합쳐도 한 선수당 2경기조차 소화를 하지 못했던 이닝이기 때문에 이원석을 제외하면 중견수 쪽에서 유의미하게 경험을 했던 선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진영 선수가 재작년 시즌이었죠. 23시즌, 22시즌 23, 24시즌 요쪽에서 중견수 수비를 조금 그나마 소화를 해줬었는데 사실은 지금 김경문 감독은 이진영 선수의 중견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꽃야구 보신 분들, 저도 불꽃야구 오재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시청을 했었거든요. 네, 활약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첫 타석에서 유이간 선수 상대로 안타를 치는 모습도 좋았지만 그 전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공을 골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좋지 않은 어떤 볼이 되는 변화구에 손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재원 선수가 참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수고 하체 그리고 기본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선수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오재원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민혁 팀장도 이 오재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처음부터 오재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다른 선수들,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재원 선수를 1라운드 3번 픽에 지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드래프트를 생각을 해보면 오재원 선수는 2라운드 혹은 1라운드 후반 쪽에 빨라도 뽑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한화 이글스의 선택은 1라운드 3번 픽으로 오재원 선수를 지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오재원 선수에 대한 현장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우리 팀의 향후 10년 센터라인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정민혁 팀장, 스카우트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경문 감독도 이번에 마무리 캠프를 다 이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의젓하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워크애식이라든지 경기에 임하는 자세, 훈련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 배울 점이 많다. 뭐 그러니까 고교에서 탑을 찍었겠죠. 이런 이제 악착 같은 선수들이 많아지길 김경문 감독님이 항상 이제 한화 이글스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부분이 기량적인 부분을 지도자가 프로 레벨에서 높일 수는, 향상시킬 수는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 악착 같은 선수들, 뭔가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선수들, 보기 힘들다. 한화 이글스에 이런 선수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김경문 감독님의 성향을 알잖아요. 발 빠르고, 거기에다가 좌타에다가 수비 범위까지 넓으면, 저는 오재원 선수는 굉장히 많은 이닝을 보장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고교야구에서 불꽃야구에서도 그렇고 마무리 캠프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이 선수가 검증할 만한 무대는 없었습니다. 프로 레벨에 와서 1군 무대에서 검증하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알고 있죠. 결국 고졸 신인인 이 오재원 선수가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 이게 갖춰져 있느냐. 당연히 이제 고교야구는 매일같이 경기를 하는 프로야구와는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이 오재원 선수가 풀시즌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부침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문현빈 선수를 경험을 했지만 물론 문현빈 선수의 신인 시즌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2년차 시즌의 문현빈 선수 역시나 뭐 문살타라는 별명 여러 가지로 뭐 개막전에서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고 임팩트 있는 어려운 모습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냥 고교 야구에서 기대받고 경기를 하는 것과 프로 레벨에서 관중들이 꽉 차 있고 특히나 한화이글스는 정말 많은 관중들이 오고 많은 선수들에게 기대감을 표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멘탈로 경기를 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물론 저는 오재원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다 극복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지만 그 부분을 신인 시즌에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정말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풀시즌 막 붙박이로 중견수 144경기 다 소화한다. 이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아주 많은 경기 출전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견수 트레이드 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이제 다른 포지션은 다 보완이 됐어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우익수, 지명타자 이 포지션이 WAR이 굉장히 낮은 포지션이었는데 강백호 선수, 페라자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 두 포지션을 돌아가면서 쓸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보강이 됐는데 문제는 중견수인 거죠. 이도윤 플러스 알파, 뭐 플러스 알파라 하면 드래프트 지명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배정대 뭐 이런 트레이드 썰이 직접적으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썰이라는 거를 이제 다 믿을 수 없고 저도 이 트레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수면 위로 내용이 다 드러나는 썰이 나온 트레이드가 실제로 성사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트레이드라는 건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트레이드가 딱 기사로 나오곤 하지 이렇게 막 썰이 들리고 선수들 귀에도 이게 안 들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드가 실제로 딱 성사돼가지고 오피셜 뉴스까지 뜨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견수 트레이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재작년 시즌에도 김범수 선수 플러스 뭐 점점점 거기에다가 황성빈 선수 트레이드 갑자기 엎어졌었죠. 당일날 엎어졌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트레이드 이야기는 계속 나오기는 할 거예요. 한화이글스가 중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돼도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KT 위즈 출신의 선수가 9명의 주전 야수 로스터 중에 3명이 KT 출신 선수들이 되기도 하고 엄상백 선수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25인, 26인 로스터 중에 KT 선수들이 4명이 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그거는 진짜 성사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로스터에서 가용 가능한 중교수 자원을 한번 살펴보면 오재원 선수 일단 엄청난 유망주인 건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유망주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유망주다. 이 선수를 상수로 보고 시즌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선수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잘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선수 지난해 가장 많은 중견수 이닝을 소화를 했던 선수고요.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코칭 스태프 안에서의 이진영 선수에 대한 신뢰도 수비에서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문현빈 중견수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지만 저는 문현빈 선수에게 이런 수비 포지션의 잦은 변경 그리고 수비에서의 부담감 증대 이건 좋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결 선수까지 만약에 중견수가 유로결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한화이글스의 중견수 찾기가 한화이글스의 시즌 구상 자체가 또다시 뭔가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유로결 선수가 기회를 받게 된다면 그건 진짜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중견수 오디션인데 과연 이게 이번 시즌에는 다음 시즌에 돌아오는 시즌에는 해결이 될지 이번 겨울에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스 에브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